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어제만 해도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엄청 골골댔었는데 아빠가 사다 주신 상비약으로 극복을 해가지고 제가 싱가포르 의사들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상비약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걸로 다 이겨내가지고 오늘만 조금 푹 자면은 거의 다 나을 것 같고, 지금 목소리가 약간 조금 같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았어요. 아직 한국에서 이제 가져온 잡동사니들이 있어가지고 뭐뭐 갖고 왔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부모님 시켜서 받은 하울 아이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요상한 것도 있어가지고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요거는 제가 빨리빨리 그냥 소개를 해볼게요. 요거는 야외에서 그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방석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인용이고 제 방댕이가 좀 커가지고 삐져나올 것 같긴 한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보타닉 가든이나 이런 데 한번 앉아서 있고 싶은데 그냥 앉으면 또 쯔쯔가무시병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샀고, 이거는 가슴 영어로는 버스트 롤러라는 건데 이게 아마 가슴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다이소나 이런 데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마사지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혈관을 이렇게 좀 뚫어주면서 가슴을 이렇게 좀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좀 건방져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한번 밑자 본전이랑 사봤고 설령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재미로 사봤어요. 다음 아이템은 요거 봉지 집게. 과자나 이런 거 먹다가 중간에 이렇게 지퍼 자체로 안 나온 물품들은 이렇게 찝어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세트 샀고, 제가 비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청결한 느낌과 그 자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는 비데를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품으로 쓰는 게 마이비데거든요. 요거는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그 친구가 쓰는 거 보고 저도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확실히 비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 이물감도 없고 해가지고 요거를 항상 쓰는데, 제가 이거는 보통 하나당 40개 정도 있어서 보통 한 달 조금 덜 쓰거나 더 쓰잖아요. 하루에 이제 저는 응커를 한 번? 적으면 보통 한 번?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 뭐 2번 정도 하니까 보통 한 달 정도 쓰는데, 요거는 제가 보통 한 5달치는 쌓아두는 편인데 이번에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달치가 있으니까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마음껏 응커 하실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래랑 같이 돌리는 빨래 먼지망, 그래서 빨래에 있는 먼지들이 여기에 쏙 들어가도록 하는 거고요. 스펀지 비누 케이스, 여기다 비누 딱 올려놓는 건데 요즘 바디워시도 하고 그 다음에 비누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샀고요. 거름망, 이거를 물 빠지는 곳에 넣으면 이제 이물질은 여기다 걸리고 물만 쇼로록 빠지는 거라서 제 세면대 이렇게 하려고요.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거 아이스 트레이예요. 그래서 좀 느낌있게 술 한번 마셔보려고 샀고요. 요리할 때 쓰는 이 실리콘 붓 같은 거고, 같은 회사의 실리콘 주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샀고, 저희 집이 고층이어가지고 벌레가 잘 안 들어오는데 최근에 2번이나 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림을 바퀴벌레 스프레이로 죽이긴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인간은 도구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샀습니다. 회사에 제가 큰 병에다가 이제 매일 차를 타서 마시고 자주 정수기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제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거기에 차를 우려 마시고 컵에다가 이렇게 따라 마시는데, 그 병을 세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제 팔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청소할 이 브러쉬를 샀고요. 얘는 전 가스레인지 가드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하는 거 옆에다 쳐놓으면은 이렇게 국물이나 이런 거 멀리 안 튀기도록, 저희 아무래도 부엌은 쉐어하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아무리 간단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물론 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국물이나 이런 게 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하려고 이걸 샀습니다. 그럼 좀 닦아야 되는 분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샀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일본 제품이 되게 많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의 간단한 물품 소개들을 해봤고요. 저는 이렇게 짜잘한 아이디어 상품들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싱가포르 다이소가 있긴 한데 확실히 그런 정말 생활 밀착형 제품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지마켓에서 이렇게 다 구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아빠 오시는 편에 가져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 물건 소개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중국 갔다 오고 나서 처음 맞는 토요일이어가지고 되게 나른하고 오랜만에 잠도 많이 자가지고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지금 약간 잠에 취한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동네 근처에 나왔고 저기 뒤에 완공된 래플스 호텔이 보이네요. 아직 재오프닝은 그랜드 오프닝으로는 안 했다고 하고요. 일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 근처에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일단은 JW 메리어트 사우스 비치에 되게 조그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오는 데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JW 안에 있는 토닉이라는 굉장히 조그만 바에 왔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대략 이렇게 이 정도 규모예요. 어쨌든 저는 오랜만에 차가 마시고 싶어서 베이징 갔다 오고 나서는 차에 좀 빠져가지고 맛있는 차는 진짜 맛있을 수 있구나 싶어서 차를 시켰고요. 여기서 한 1시간? 조금 정리할 거 하고 이제 가려고 해요. 원래 다음 주에 파리를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게 미정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어렵네요. 바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저 혼자 있었는데 새로운 손님도 들어오시고.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컨텐츠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고 싶은 분들, 외국계 MNC라든지 이런 쪽의 컨텐츠를 원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니즈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공급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한테 저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신지를 이렇게 여쭤봤는데 제 한 친구가 거의 융단 폭격을 막 했는데 어쨌든 한 30개 정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짧게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질문만 할게요. 일할 때 모티베이션, 영상 보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라고 되게 좋게 봐주셨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제 일하는 거의 모티베이션은 일단 순수하게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취욕도 있고, 일단 그게 전반에 깔려 있어야 사실 뭐든 잘 하잖아요. 공부도 그래야 열심히 하고, 그래야 이제 커리어도 잘 쌓을 수 있도록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게 일단 모든 거에 근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성향을 좀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격상 뭘 하든지 간에 잘해야 되고,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친하고 저희 베스트 프렌드이자 또 베스트 컨설턴트기도 하고 멘토기도 하고 뭐 이런 이유로 제가 잘하면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1초마다 저 한 번씩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희 엄마는 조금 시큰둥 하셔가지고 교육법도 자유방임주의,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자유방임주의로 자식을 키우신 분이어가지고 저한테 되게 집착하거나 이런 거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집착을 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좋은 것을 사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그러려면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세일즈 직업 보고 나서는 돈의 맛을 보고 나서 돈도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되죠. 네, 근데 일단은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퍼센티지로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걸 좋아하고 그에 있어서 저는 일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가셔도 유튜브 하실 건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대학원 제가 합격을 하지도 않았고 지원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대학원 가서 당연히 유튜브 해야죠. 저의
되게 멋진 인생의 일부분일 거잖아요. 저는 진짜 대학교 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안 한 것이 약간 천추의 한이에요. 제 대학 생활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정말 다이내믹했고 평범하지 않았고 정말 특별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 대학 생활 만약 유튜브 했으면 저는 감히 말한 건데 100만 구독자는 일찍이 넘지 않았을까. 정말 대단하게 살았어요. 저는 제 대학 생활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대학원 가서도 꾸준히 할 거고요. 대학원은 뭐 대학교보다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 나이도 먹고 가고 해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학교 때만큼이나 학부 때만큼이나 열심히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잘 색깔을 칠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유튜브에도 그런 모습을 담으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해외 생활하면서 향수병이 있었는지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향수병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냥 문득문득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향수병이라기보단 약간 외로움에 더 강한 것 같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MBC에서 했던 뉴아트라는 드라마의 대사 하나를 기억을 해요. 차가 물에 빠지면 아무리 안에서 문을 열려고 해도 절대 열리지 않아요. 수압차이기 때문에 그 차의 안에 물이 다 가득 찼을 때 비로소 안과 차 밖에 수압이 같아지면서 차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차 문을 열려면 창문을 깨지 않는 이상은 차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뭔가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려고 할 때도 어설픈 상태에서 극복을 하면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약간 온몸으로 그 감정을 다 그냥 오롯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별을 겪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않고 그거 감정을 되게 정면 돌파하고 그 감정이 제게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스며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렇게 다 개워내고 뭐 울고 이러면은 확실히 좀 좋아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워내야 또 채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친구의 융단 폭격 질문. 이 친구가 굉장히 이날 한가했나 봅니다. 어쨌든 뭐 자기가 얼마나 보고 싶냐 이런 말 했는데 많이 보고 싶으니까 좀 진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대하는 자세. 본인이 정립해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으신 거. 삶을 대하는 자세?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이 구독자분은 참고로 제 한국 구독자 그 두 분 모셔가지고 식사했을 때 오신 분이에요. 저는 일단 지금은 두 가지 철학 같은 게 있는데 하나는 결과보단 과정. 왜냐면 인생 자체가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몇 가지를 이뤄봤잖아요. 지금 살면서 뭐 원하는 회사에도 들어와봤고 축구협회도 너무 원했는데 들어갔었고 뭐 미국 대학도 원했는데 들어갔었고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걸 하고 나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과정, 여행도 왜 가기 전에 그 가는 길이 사실 제일 즐겁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과정을 더 많이 좀 즐기고 느끼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였지? 잊어버렸다. 차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기억 안 나요. 제 이상형 물어봐 주셨는데 제 이상형은 제가 하정우님 관련된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피오섹슈얼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 사전적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피오섹슈얼의 정의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적 정의가 좀 웃긴다.
다음 사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피오섹슈얼 쳤더니 타인의 지능에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저는 일단 친구든 뭐 이성이든 누구든 간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되게 지속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유난히 못하는 걸 잘하는 분들한테는 더 리스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것도, 운동선수 인기 많은 분들 많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운동하면 당연히 몸도 좋고 그런 외모도 좀 출중하고, 일반인의 얼굴 이렇게 페이스여도 몸이 좋으면 또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섹스 어필이 많이 되는 건데, 물론 재력도 따라오고 뭐 명예도 따라오고 하죠. 근데 제가 운동선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제가 못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육체적인 그런 한계라든지 이런 거를 매번 넘어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을 좀 더 좋아하고, 그동안 만났던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유로 이끌려서 시작하게 되는 것 같고, 구조적으로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 저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열어주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가 있대,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 문을 열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거를 정말 멀리 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책도 안 읽고요. 저는 미학 수업도 받은 적이 없고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자랐어요. 나는 미술관이 너무 싫은데 굳이 내 손을 잡고 미술관을 끌고 가서 그림 하나당 30분씩 얘기를 하고, 그거를 처음에는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미술관 자체가 좋아지고, 이게 알고 보니까 보이는 것들을 내 눈을 뜨게 해주는, 약간 MBC 느낌표 옛날에 눈을 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오히려 지금도 저 혼자서 미술관 찾아가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저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제가 친구들 사이에선 대부분 성격이나 이런 걸 리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 반대로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에게 끌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소프트한 리더십일 때 더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그리고 뭐 외적인 걸로는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이게 덩치가 있고 살이 쪘잖아요. 제가 그래서 키가 큰 것도 중요한데, 키가 크되 삐쩍 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몸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뭐 G.O.D의 김태우 씨라든지 그렇게 좀 딱 이렇게 골격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좋아하죠. 최애 브랜드, 최애 브랜드 옷은 코스. 제 옷장의 한 70% 80%는 코스. 화장품은 물품마다 달라요. 저는 그냥 써보고 맞는 거를 계속 찾아서 쓰는데, 루틴대로 말씀드리면 요즘 스킨이나 로션이나 이런 기초 제품들은 BC 거 많이 쓰고요. SK2 에센스 쓰고, 그다음에 나이트 크림도 BC 거 쓰고, 근데 선크림은 이제 이름을 까먹었다. UV 엑스퍼트, 랑콤 UV 엑스퍼트 거 쓰고, 그다음 파운데이션은 조지오 아르마니 거 쓰고, 립스틱도 조지오 아르마니 거 쓰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포레버 UHD 파우더, 그거를 씁니다. 그 다 이제 제가 수년간 써보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은 건데, 이게 또 날씨가 바뀌면은 또 피부가 바뀔 것 같기도 해서 나이가 바뀔수록 또 거기에 맞는 제품을 써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화장품은 그렇게 쓰고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액세서리나 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에르메스, 제가 버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에르메스 좋아하고요. 신발이나 이런 거는 저는 아디다스 좋아합니다. 나이키 별로 안 좋아하고 아디다스 좋아하고, 아디다스랑 같은 계열사인 리복 좋아해요. 리복의 직태그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얼마나 계실 건지 물어봐 주셨는데,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학을 가시게 된 계기, 이거는 얘기가 좀 긴데 짧게 말하면은 뭐에 홀려서 갔고요.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간 건데, 제가 고3 때 한 4월이었나 5월이었나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SAT도 2번 정도밖에 못 쳤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미흡했죠. 그러니까 학교도 좋은 곳을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원래 고려대학교 영어특기자 준비를 하고 이제 뭐 다 준비해놓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미국 대학 가고 싶다. 한국 대학 가면 성격이 너무 제가 좋으니까 술만 먹고 사람들 좋아가지고 그러고 대학생활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미국 대학을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제가 다 준비가 돼 있었고 대외 활동도 너무 잘 돼 있었고 근데 그 SAT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한국 고등학교에서 내신도 다 챙긴 상황이어가지고 뭐 수학 공부하고 이런 거 다 돼 있으니까 버벌만 좀 잘 치면은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SAT를 급하게 봤었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고 그게 사실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죠. 돌이켜보면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해요. 만약 그때 내가 미국 대학을 안 갔으면 내 삶이 어땠을까 조금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후에 잡은 기회들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어줬고 저는 미국 대학 가서 저희 학교에서 생활하고 하면서 전 세계를 막 유럽도 가고 누비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을 자주 여행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유럽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저는 웃겨요. 그러니까 유럽 간다, 뭐 아시아, 근데 반대로 아시아 간다, 북아메리카 간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유럽을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럽이 좀 나라가 작게 많고 좀 촘촘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는 글쎄요, 저는 유럽을 처음 간 게 맨 처음에 간 게 언제였지? 독일 교환학생 할 때였던 것 같은데 2012년에 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교환학생 독일로 갔었고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독일도 좋아하고 런던도 교환학생 가서 런던도 너무 좋아하고 런던을 제가 제일 먼저 갔었다. 런던은 제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VIP 통역하는 런던 올림픽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제 웸블리 스테디엄 방탄소년단이 콘서트 하는 거기에서 이제 하면서 그때 제 인생이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썰을 풀어볼게요. 어쨌든 갔을 때 경험이 좋아가지고 계속 가는 것 같고 저는 되게 편해요. 또 합치면은 1년 넘게 살았잖아요. 1년 조금 넘게 독일이랑 영국 다 합치면 그 정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간 횟수로 치면 10번 넘을걸요. 저는 런던만 해서 한 5번, 6번 간 것 같은데 지낸 거 빼고 그래서 되게 자주 갔는데 저한테 잘 맞아요. 잘 맞아가지고 자주 갑니다. 요렇게까지만 질답을 해보고 다음에 또 질문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받고 오늘 답변 못 드린 것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요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JW 메리어트 토닉이라는 바에서 혼자 전세를 내가지고 Q&A를 해봤는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